안녕하세요. 자,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는 문풀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풀반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진도별 문풀반은 총 3개가 있어요. 문풀 1, 문풀 2, 문풀 3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풀 1을 개강하는데 1, 2, 3로 나눠둔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 한 반씩 끝날 때마다 좀 성취감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쫙 훑어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지 그거를 선생님들도 좀 인식하면서 푸는 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이게 문풀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진행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풀을 확실하게 선생님들도 아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풀 반을 갈랐어요. 그래서 문풀 1에서는 이제 가장 베이직이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가장 토대가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건데, 베이직, 토대라는 것은 기초다, 쉽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항상 이제 골자가 되는 거, 기둥, 뼈대,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들.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낮지 않고 저희는 대체로 서답식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요 반도 이제 서답식의 비중도 높고 난이도도 꽤 맞추었지만은 막 너무 어렵진 않아요.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 입장에서는 막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장 토대, 기둥, 뼈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풀 1은 모아두었고, 문풀 2는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답식 열린 문제가 많지만 문풀 2는 더욱더 서답식 열린 문제 중심으로 모아두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반도 서답식 열린 문제의 비중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더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고, 문풀 2는, 문풀 3는 신이론과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모아두었어요. 자, 신이론이라 하면 뭐가 신이론일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새롭게 많이 들어갔던 내용들이 신이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이론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이론이라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이전에 3호세 누리과정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신이론입니다. 그래서 문풀 1, 2, 3 각 반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이 반의 특색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문제지도 이제 워낙 주당 저희는 한 5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가게 됩니다. 회차당 50문제 정도씩 풀고 있고, 역시 가장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문제 수가 주차당 50문제니까 5 곱하기 4. 4번에 이제 걸쳐서 요 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0문제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교육과정 A, B를 보기 때문에 교시당 통상 한 25문제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 B 하면 50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250문제를 다루는 반이에요. 그래서 250문제를 잘 좀 소화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문풀 1, 2, 3까지 하면은 250문제씩 해서 지금 한 800문제를 문풀 1, 2, 3를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역시 당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50문제씩 100문제씩 매주 풀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 강의를 먼저 듣고 복습 위주로 훑어봐 주세요. 복습 방법은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풀타임이고 이제 시간이 좀 많으시면 다시 풀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찬찬히 풀어보시고,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많이 아시고 숙달이 돼 있으실 경우에는 타임을 맞춰놓고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25문제를 1교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문제니까 2교시 시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조금 숙달이 된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었으니까 교시당 시간을 70분으로 하지 마시고 50분이나 60분으로 해서 풀어보시면은 아마 N수생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역량이 안 되고 시간도 없다 이러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상황이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상황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의 복습 방법은 해설 자료를 회독해 주세요.
자, 제 거는 제 문풀은 해설이 굉장히 두꺼워요. 엄청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의 개념이 나올 때 관련 개념까지 묶어서 다 정리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무엇을 묶고 있는지 왜 이렇게 답이 됐는지를 아실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제시해 두었어요.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해설지를 보면 충분히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고 여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지금부터는 모범답안 필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전공 용어가 충분히 적재적소에 들어간 문장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서답식 답안의 점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서답식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묻고 있는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답안을 보면 묻고 있는 문제의 언저리에 있는 내용들만 자세히 나와 있고 핵심은 안 써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모범 답안 안에 있는 센텐스들, 문장들을 조금 익숙하게 좀 익혀주시면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답안을 쓰실 때 그 문장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훨씬 좋은 문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교수들은 문장에 예민해요. 왜냐하면 전공 용어들이 들어간 전문가다운 문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아교육학도 전공 영역이거든요. 자, 선생님들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들이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쪽 계열에 또 이제 쓰시는 그런 용어나 센텐스들이 우리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의학 이런 것처럼 단어들이 한국말이니까 그 정도의 전문성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근데 전공을 한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보여요. 답안지를 보면 이 센텐스에는 서술한 문장 양식이 전문가답지 못하다, 전문가답다 이게 보이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전문가답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별로 안 하면 그렇게 못 써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은 식별이 가능해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한 10년 이상 공부하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1, 2년 만에 빨리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역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제 모범 답안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면 정답 확률이 확 떨어져요. 거의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암기를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암기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뼈대는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암기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는 뜻도 모르고 무작정 외우는 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나서는 전공 용어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공 용어를 외워야 되는데 단어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이 통째로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암기장 회독을 돌리잖아요. 암기장을 한 40회독, 50회독 보통 이렇게 돌립니다. 저희 패키지 선생님들,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합격 수기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1인당 4, 50회독은 보통이에요. 그 정도를 돌리면은 이제 저희는 1월부터 추려가지고 암기장 음원 파일도 드리기 때문에 4, 50회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돌리면 센텐스가 머릿속에 들어가요. 강제로 막 외우지 않아도. 그리고 워낙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강론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센텐스가 암기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용어만 암기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서답식 문제를 쓸 때는 문장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공 용어로 세련되게 기술한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셨을 때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묻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문장을 한없이 많이 외울 수가 없는데 저희 암기장 정도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또 외워야 되냐 하면 문제의 유형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순 암기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자, 선생님들 챗 GPT 요즘에 얼마나 세련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핸드폰 어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챗 GPT도 진짜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해요. 야, 내가 건강관리하는 방법 알려줘. 챗 GPT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럼 막 말을 하거든요. 중간에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내 나이대에 그다음에 내 건강 조건이 이러이러한데 이거에 맞는 걸 알려달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알려줘요. 자, 그 정도로 단순 암기는 이미 완벽하게 기계가 다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 암기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사고력, 종합적인 사고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의 방향은 그렇게 갑니다. 자, 이제는 공무원 시험, 가장 단순 암기 위주로 뽑았던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왜냐하면 9급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은 원래 문제 뱅크에서 암기 위주로 많이 냈어요. 그 방향을 이미 다 얘기했었어요. 문제 뱅크에서 냈는데 이제는 암기 위주의 시험으로 뽑던 공무원 시험도 사고형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형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아교육은 가장 베이직,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암기 위주로 공부해서는 시험 붙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험인데 뭐 그때 가서 막 창의적으로 막 생각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시고요. 문제의 유형을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시험은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 하는 수학 경시대회, 이건 좀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는 아이들도 문제 유형을 외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요. 저도 수학 만점자라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저는 그만큼 사고력 유형의 문제를 좋아하고 숙달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도 문제 유형을 다 외웠어요. 문제 유형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풉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특히 수학 잘하는 애들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얘기를 하자면 풀 문제가 없었어요. 풀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한다 얘기했는데 그게 제 얘기였어요. 사실은 이제 그 외국 문제집을 사다가 풀었어요.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 일본 문제, 미국 문제 이런 문제집이 있었는데 주로 일본 문제를 많이 사다가 풀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석 이런 것들도 다 일본 책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없어서 외국 문제를 사다가 풀 정도가 되면은 경시대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 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시대회 1등 수학을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유아인명 시험에 합격할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보면 문제를 너무 안 푸는 거예요. 문제 안 풀고 기본서만 외우는데 그거는 고생하고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자, 유튜브 같은데, 제 말 말고 유튜브 같은데 공신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다 저처럼 얘기해요. 기본서 회독하지 말고 문제를 많이 풀어라. 그거는 룰이에요, 룰. 그거는 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어떤 음식 먹으면 병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당연히 많이 풀어야 되고 질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모두 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고 지금부터 저희가 많은 문제를 풀 텐데 이 문제들은 문제의 유형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못 풀죠. 처음부터 못 푸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진짜 원칙대로 실전 보고 보듯이 막 이렇게 풀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오류예요. 자, 이거는 내용 공부를 문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한 가지로만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공부에 너무 초보자적인 생각이에요. 공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풀을 공부하시는데 원칙적인 방법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실전 모고처럼 풀어보고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너무 좀 이렇게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풀을 공부할 때도 제가 푸는 걸 보시면서, 왜냐하면 저처럼 풀으셔야 합격하시거든요. 원래 선생님들이 떨어졌던 방식대로 계속 연습하면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푸는 방식, 제가 답을 쓴 방식대로 선생님들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장 답답한 게 첫 번째는 문제를 너무 안 푸는 거. 그럼 못 붙어요. 떨어집니다. 왜냐? 우리 머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막 조합해서 막 세련된 답을 쓸 수 있는 그 경지가 못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너무 순진한 접근이에요. 누구도 시험에 합격하고 높은 점수를 내고 예를 들면 경시대회에서 상 받고 그런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순진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다 대비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래요. 제 패키지는 철저하게 물샐 틈 없이 대비하는 패키지예요. 어떻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다 합격하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합격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왜냐하면 대학 교수진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교수들 밑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출제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아니에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것을 취합하는 거는 제 몫이에요. 제가 다 취합을 해서 선생님들은 어떤 누가 들어가서 출제를 해도 맞출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죠. 국가고시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 저하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리면 초수도 붙었어요. 초수이면서 일병행이면서 유감함이면서 정말 시간 없잖아요. 그래도 붙었어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을 대충 공부해서 요만큼만 하고 붙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빠른 합격의 지름길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막 회독을 해서 머릿속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기술하고 한 10년 걸립니다. 교수만큼 공부해야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이제 다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문장 암기는 암기장 회독 40회독, 50회독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문제 유형을 암기하고 문제를 보면서 답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답, 그건 아닙니다. 문제 유형을 암기를 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안 만나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워낙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장도 기억이 나고 응용력도 막 생기겠죠.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데 그 문제를 푼다는 것이 실전 모고처럼 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생님들이 결코 혼자 문제 풀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관건이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수록 떨어질 확률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많은 문제를 익숙하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문제를 만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본서 회독보다는 문풀에 이제 점점 비중을 높여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제 멘트인데 보니까 유튜브에 엄청 돌아다녀요. 요즘에 뭐 학원 나오는 드라마도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막 이렇게 쇼츠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막 웃었다니까요. 뭐야, 저거 내가 얘기한 거 들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거 역시 불문율이에요. 자, 문제를 안 주는 것은 그거는 너무 비상식이에요. 상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상식인데 그 상식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그리고 출제진과 비슷한 사람들이 출제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불문율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초중등도 출제진들 막 구하고 막 그것 때문에 뉴스 나고 난리 나잖아요. 출제진들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문제가 베스트예요. 자, 그걸 그리고 많이 푸셔야 되고요. 문제를 일단 익숙하게 푸시는데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유형도 반복되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문풀 1, 2, 3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죠? 또 유아교육개론 100제, 유아교육과정 200제에서 문풀반이 더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풀었던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 단거나 1, 문제 단거나 2, 문제 단거나 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문제 푸는 거는 누구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현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현실에 직면해야 해법이 생겨요. 그냥 책만 넘겨보고 있으면 내가 다 알 것 같은 그런 잠깐 나를 속이는 걱정 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나의 실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 푸는 걸 자꾸 미뤄요. 근데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좀 한계를 느끼면서 문제 풀면서 나 이것도 모르는구나, 저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한두 달 뒤에는 다시 이 문풀을 단거나 해드리는 그런 수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저희 패키지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그런 많은 문제를 푸는 거를 이제 스타트 하는데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제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답을 써보는 건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이 내가 초심자냐 아니면은 N수생 공부를 많이 한 분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부 방법은. 그런데 목표 지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론에. 그런데
조바심 치지 말고 지금 나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N수생 선생님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마시고 제가 푸는 걸 보면서 배우시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 반은 그 수많은 문풀반 중에서 문제풀이반 1이고요. 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아교육학과 대학 교수 출신이고 대학 교수 중에서도 학과장 출신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저의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함축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시면 붙어요. 제가 공부하라는 방법대로, 제가 답 쓰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으시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저를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저 벤치마킹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 강의 시간에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써드리고 충분히 드리는데 벤치마킹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를 모델링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험가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 인력풀 이런 존재는 없어요. 저밖에는. 초중등 입시 초중등 입시 다 해갖고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와요. 수험가로 안 나옵니다. 저니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막 오픈해서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개인 지도도 하고 막 문제도 보여드리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랑 만나서 대화 많이 하시고 친구처럼 지내는 수험생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합격한다면 뭐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찾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수강생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총 4회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개강이고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직강에 오셔도 괜찮고 저희는 문제와 해설을 모두 다 PDF 자료로 다 드리니까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좀 간단하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자, 문풀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필수 문제풀이입니다. 필수 문제풀이. 자, 필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둥이 된다. 꼭 아셔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자, 저희는 마지막 주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 교육과정 A, B 요걸 보도록 할 거고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시한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틀어진 문제, 잘못된 문제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범 답안 역시, 해설 자료 역시 교수들이 생각하는 그 유형 그대로 다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 강의실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도 좋은데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일반인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이 일상생활 할 때 일상생활 안 하고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유아이면 공부는 잘해요. 자,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낸 문제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셔야 답을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대학교 수준이 만든 문제, 대학교 수준이 만든 모범 답안, 해설 자료를 선생님들도 보시면 어느덧 익혀져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잘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오랫동안 대학 교수였고 오랫동안 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과 같아요. 제가 그 그룹에 계속 오래 있어 왔기 때문에 제 생각과 같고 지금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적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제가 새로 풀어드리는 문제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1차든 2차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이지선 교수님이 들어간 거야?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거의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드리는 문제들을 이 문제도 중요하고 해설도 중요하고 모범 답안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 거를 눈여겨보면서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3호세 누리과정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론은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영역별 이론 정리도 다 돼요. 해설지 쭉 보시면 해설지를 제가 드리는 해설 자료 있잖아요. 문제 해설 자료가 되게 두꺼워요. 막 제본해 놓은 거 보면은 해설 자료가 엄청 두껍거든요. 그거를 회독을 돌리시면은 그냥
이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이제 회독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해설 자료, 문제 해설 자료 제가 드리는 그거를 좀 회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해설 자료, 해설지 이러니까 해시리에 나오는 해설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문제 해설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회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문풀하면서 계속해서 누리과정, 법장학 이런 거 다 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엄청 나오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법안전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하고 풀었던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안전, 누리과정. 자, 저희 논술도 누리과정으로만 구성된 거 엄청 풀었는데 요즘에 논술에 누리과정만 이렇게 나오는 때도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저랑 풀어보신 대로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걸 기억하시고 매주 2019 개정 누리과정, 법 장학 안전 이런 것도 다 다루니까 그런 거는 따로 조금 모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법안전만 따로 강의를 또 개설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모든 수업 시간에 다루는 법안전 장학의 내용들은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묶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오늘 개강이라서 유아교육 개론하고 신체운동 건강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의사소통, 예술경험, 사회관계 예술경험 이렇게 이제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자연탐구도 다루고 실전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융통성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전제로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오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아교육 과정 이론도 많이 넣어놨어요. 유아교육 과정. 선생님들께서 요거 유아교육 과정 이론 조금 어려워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조금 꽤 들어있습니다. 자, 매주 뭐 법장학, 신이론 이런 것들은 같이 들어간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문풀반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익숙하게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문풀이라고 너무 비장하게 막 나 문제 못 푸는데 어떻게 못 따라가겠어 막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기본 이론 듣듯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역으로 이 문제가 답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시는 것 정도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제가 잘 풀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5월이거든요.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월에 시작한 초수생도 작년에 합격 많이 했어요. 하물며 1월부터 시작한 선생님들이라면 얼마나 쉽게 합격하기가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작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합격한 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지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 멘탈관리 잘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뭐 그런 의미로 문풀 시작할 거고요. 잠시 후부터 문풀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